조원진 의원님. 저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한박도는 우리 땅입니다. 지금 한박도 토지 가격이 임야 대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임야 대장의 가격이 스퀘어미터당 1,070원이에요. 아니 우리 땅이 아닌데 소속도 행정 소속도 우리로 돼 있고 임야 대장에 2019년 1월 1일 기준에 1,070으로 등록돼 있어요. 무슨 말들을 하십니까 지금? 이 행정상의 행정 서류가 임야 대장에 다 나와 있고 행정서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한박도도 우리 땅이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연도별로 이게 다 행정 임야 대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고 이 임야 대장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땅이라고 굳이 우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땅 아니라고. 자, 이 정도로 제가 할게요. 두 번째는 지금 청년들 20대 취업준비생 대학생들 또 30대 이 초반에 있는 청년들이 분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균등하지 않다는. 공정이 불공정하고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불이라는 소리예요. 문준용 문다혜가 누군지 아세요? 자, 박원순 딸 아들은 아세요? 박주신은 지금 그게 뭐 병역 기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자, 박원순 딸은 어떻게 2006년도에 서울 미대에서 제일 그에 합격된 전과생 중에 제일 낮은 성적으로 어떻게 서울 법대를 갑니까? 조국 얘기는 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순서로 뭐 대통령 후보감이라 할까요? 어떻게 그 아들 딸들은 다 그렇게 우연적인 일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딸은 먹튀하고 태국 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고발해 버리고. 자, 그러면 박원순 딸은 2006년도에 우연으로 그럼 서울 미대에서 법대를 최저 학점 가지고 들어갑니까? 박원순 아들은 자기가 와서 떳떳하게 MRI 찍으면 끝나잖아요. 공개적으로. 조국 딸아들은 결혼하기 싫은데 또 하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노총 사회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요. 130개의 기업, 공기업 포함합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그 기업들이 고용세습을 했어요. 고용세습 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그 중에서 110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개를 못 막았어요. 지금 130개 기업 플러스 알파 민주노총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고용세습이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니까 20대 30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년 국감 때 그렇게 이 문제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공공연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권력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분통 터질 일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박근혜 정부 때 고용세습 130개 중에 110개를 막았는데 지금 130개 다 환원되고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청년 기회를 그렇게 박탈하면서도 당당하듯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나든 뭘 하든 이게 뭔가 기회는 같아야 되잖아요. 국정조사 안 한다. 감사원에서 발표하니까 박원순 시장 하는 말이 감사원 결과가 틀렸다고. 오늘 문준용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박원순의 오는 고용세습에 대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 그 부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서 서울시 문제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고용이 기회가 박탈되고 과정이 이렇게 불공정하냐. 그거를 불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고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대해서 그 입을 막겠다 하는 것은 그건 독재죠. 장관께서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날 5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조사해보겠다 하고 조사 안 했잖아요. 경찰에다가 셀프 보고 받으셨어요? 예, 어떤 거냐 그랬더니 다 조사했다고 경찰 조사했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올해 8월 30일 날 고등법원에서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 내렸어요. 사망행자에 대해서 경찰이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셀프 조사 보고했다. 잘못된 거니까 3월 10일 날 대낮에 그것도 하루 동안에 5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묻고 갑니까? 두 번째, 그거 진상 밝히라고 우리 당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천막 당사치고 진상 밝히라고 사람이 5명 죽었는데 그거 불법 텐트라고 철거하고 지금은 우리 당의 당비 계좌 차압까지 돌았어요. 이것은 독재를 넘은 거예요. 야당의 당비 계좌를 차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거 진상조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 5명 사망한 부분은 제가 경찰청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조사를 여러 번 했고 그에 대한 자료나 증거도 다 있다 이렇게 제가 아니 법원 판결에서 경찰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니까요. 8월 30일 날 그걸 보시고 왜 경찰이 잘못된 보고를 장관한테 올리는지 그 다시 재조사 좀 해주세요. 네, 저 의원님.